일단 오늘 코스피가 4,94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등락률 마이너스 0.81%고요. 거래대금은 22조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이거 여러분들 스샷 찍어 놓으세요. 이런 날이 없어요. 언제 이렇게 가겠습니까? 7%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무려 25조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47.6조 전체 거래량은 조금 줄었죠. 그래도 엄청난 거래량이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를 뛰어넘는 그런 또 기염찬 엄청난 하루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시 분위기가 약간 좀 대입장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원래 미니나스닥이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도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게,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금투죠, 금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금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융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금투 물량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금투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게 ETF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반도체랑 바이오를 좀 믹스를 해놨기 때문에 소외되진 않았을 거고, 반도체에서도 로봇 얘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로봇이랑 바이오, 우리 신약주들 있잖아요. 4대 신약주를 갖고 있으셨으면은 오늘 넉넉하죠. 제가 딱 종목 정해놨잖아요. 얘네 4개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했으니까, 물론 이제 넉넉하다는 얘기가 박살난 거에서 복구를 한 거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나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를 잘 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장전시장에서 잠깐만요, 이거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자, 보시면 장전시장 내용을 보여드리면 안 되지. 오케이, 장전시장 여기 궁금하시겠지만, 장전시장 여기 안에 딱 누르면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대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얘기 드렸었던 산업이 되게 많이 갔죠. 오늘 되게 많이 갔는데 10%짜리 이상이 엄청 많았죠. 근데 이 순환매를 잘 읽어야 돼요. 순환매를 잘 하거나 아니면 산업 매매를 우직하게 하시면 결국엔 돈을 법니다. 이따가 수급 한번 봐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화 때문에 그런데요. 엔화의 강세 흐름도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둘 다 다시 깨꼬닥할 확률이 높아서, 이제 물론 엔화는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데, 원달러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환율로 또 해먹는 과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자, 수급을 보시면, 자, 오늘 수급이 순매수가 보시면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예요. 이 친구들은 우리 계장자 체크포인트에 있었던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억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게 좀 핵심이고요. 수급이 엄청나게 고루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도에서는 사실 하이닉스가 나가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건 아닙니다. 사실 수급 대비했을 때는 꽤 많이 나가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또 순매수 보면은 2차전지 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2차전지랑 바이오를 많이 샀기 때문에 코스닥 자체를 좀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치사하게 코스닥 150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올리면서 팔았으니까 올리면서 차익을 한 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선물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ETF 쪽으로 많이 좀 변동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으니까 개인들도 많이 사서 팔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더라. 오늘 개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코스닥 150이 잡혀 있죠. 그 다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달려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 투자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은 이거 좀 엇갈렸죠.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코스피는 막판에 좀 돌아서는 부분, 그러니까 코스닥의 강세가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왜냐면 러셀을 보시면 되는데, 러셀이 초반에는 엄청 좋았다가 어제 대거 박살이 났어요. 이제 정거래일에 대거 박살이 났기 때문에 러셀처럼 아마 코스닥이 강세 흐름을 보일 텐데, 만약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펌프질을 하면 당연히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반도체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나 다 분위기가 좋아요. 결국엔 하반기엔 엄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요일에 삼성전자 콩콜이 잭팟 터졌어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게이트나 샌디스크가 대박 났어요. 그래서 범용 쪽이 뭔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가 안 갈 거예요. 반도체 가요. 예를 들어 시게이트 20% 날아갔어요. 실적 발표에서 20% 올라갔어요. 그럼 반도체가 날아갑니다. 그럼 반도체가 날아갈 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이 코스닥으로 계속 갈까? 그게 힘들어진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코스닥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목요일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너무 선제적으로 막 의사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안 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시면 우리가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 코스닥으로 수급이 완전 쏠렸기 때문에 이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고,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STO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었고 ESS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쪽으로 수급이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를 계속 우리가 따져봤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쪽이 완전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니까 수급의 그 순환매 흐름을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니까 목요일에 완전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너무 배가 아팠어요.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코스닥 다 팔아제끼고 코스닥 넘어갔어요. 근데 목요일날 코스닥 개급락, 뭐 엄청 급락하지 않겠죠. 어쨌든 차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반도체 날아가면은 이거 반도체 다시 못 잡아요. 반도체 다시 못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뒤집어서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오늘 어차피 개장전 체크포인트에서 코스닥 종목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킥은 그거죠. 사실 3%에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 오늘 얘기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거기 가 있으니까 분신술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얘기를 했냐면 ESS 올라가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로봇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원래는 로봇과 AI와 자율주행이 하나다 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코로 해가지고 ESS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됐고 또 리튬이랑 엮어서 원자재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고체까지 보고 이런 스토리로 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코스닥이 날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확실히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놨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STO 이슈가 왜 올라갔어요? 코스닥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ESS가 가면은 코스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코스닥이 가면은 나머지 바이오도 같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궁뎅이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짝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또 핵심 관련된 광물 관련된 부분들, 사실 오늘 먹을 건 진짜 많았어요. 먹을 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단기간에 산업매매를 포기하고 트레이딩으로 때릴 거다. 그럼 막 궁뎅이 막 들고 막 움직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듭니다. 우리가 다 아침에 얘기했었던 종목군잖아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코 프로비엠도 그렇고, 아까 고려아연도 그렇고, 장중에 뭐 SPG도 뭐 한 7%, 6%일 때부터 얘기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거면 확실히 때리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리고 바이오는 항상 비만부터 먼저 올라가죠. 비만 먼저 올라가고, 이거래 정도 올라가다가 오늘 비만 올라가고, 또 이제 신약 쪽이 이거래 정도 올라가니까 결국엔 트리거는 비만이 땡긴 게 맞죠? 그런 부분들. 원익 IPS도 오늘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되게 간 것들이 많아서, 물론 안 간 것도 있죠. 하지만 간 것들도 많아서, 우리가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반 고기 반이었다.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빠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막 이게 좀 집중이 돼요. 자, 상위 종목군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좀 엇갈렸죠. 삼성전자, 이 하이닉스는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는 HBM4라는 그 기사 때문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이거 기회입니다. 이건 타점을 차트 보고 잡으시면 되고요. 일단 현대차도 제가 봤을 때 대세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에다가 플러스 액추에이터가 많이 갔죠. 제가 이 로봇 가면 액추에이터랑 휴머노이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UL 로보틱스 그런 것들이 날라갔잖아요. UL 로보틱스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얘가 액추에이터인지 알면은 때릴 수가 있는데 모르면 못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랑 감속기라는 힌트를 제가 드렸으니까 거기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쪽 관련된 어떠한 스토리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어쨌든 우리가 휴머노이드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에서는 SPG랑 SBB테크, 그리고 이제 RS 오토메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보티즈, 하이젠, RNM, UL 로보틱스도 액추에이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움직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수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되게 좀 오늘 많이 얻어 걸렸죠. 금과 은에서도 들어갔고요. 그다음 구리에서도 들어갔고요. 그다음 핵심 광물에서도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아까 봤었던 그 장전시장 안에 보면 얘에도 들어가고 얘에서도 들어가고 얘에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이벤트가 있었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또 핵심 광물 자체에 언급을 했었던 종목으로 좀 들어간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 SDI가 오늘 ESS 로봇으로 만들었었던 주요 트리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친구들, 그다음 로봇, 요것도 이제 리튬이랑 연결이 있죠. 그래서 로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 핵심 광물이 이벤트가 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해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리포트가 좋게 나왔음에도 좀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좀 STO에선 좀 초를 쳤죠. 이 친구가 좀 떨어지면 힘들었는데 일부 종목군들 올라가면서 제가 장중시장 때 헥토파이낸셜이랑 단알 보면서 이거 아직 안 죽었네요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상한가 가면서 나머지 한번 순환매 돌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HBM4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조선 조금 쉬고, 나머지 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특히나 이제 지주사들이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스닥은 불바다인데요. 뭐 너무 뜨거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친구들, 전고체 관련된 친구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친구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물반 고기 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주목을 하시던, 삼성전자 하더라도 뭐 PSK홀딩스,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것들 갈 거고, 그다음에 비만 보더라도 뭐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것들 볼 수 있었을 거고, 신약으로 봤을 때는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제 알테오젠 이런 친구들이 보였을 거고요. 그다음 로봇으로 봤을 때는 감속기랑 뭐 액추에이터만 보셨어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왜냐면 처음부터 날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IT된 글로벌 금이랑도 엮여 있고 또 STO랑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젤이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기는 한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트나 이런 흐름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분명 되게 좋아요. 차트만 보면은 막 엄청 들어가야 되는 차트인데, 문제는 순환매가 돌거나 혹은 다른 쪽에서 뭔가 매력적으로 생겼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로메카 같은 게 오늘 되게 핫했죠. 이게 마이너스에서 워낙 위험이고 많이 움직이니까 장중 등락폭이 어마무시했는데, 요 보시면은 초반에 왕창 차익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요게 저점부터 치면은 장중 50% 정도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떨어져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변동성이 좀 컸다. 딱지에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랑 위성 쪽 일부도 좀 빠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차트별로 일부 차익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장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좀 궁뎅이 무거우신 분들은 오늘 재미가 없었을 거고요. 궁뎅이가 가벼우신 분들은 오늘 좀 많이 해먹었을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순환매 흐름들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아까 장중에서 봐드렸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7조 5천억 밖에 안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47조인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7조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점점 반도체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뭐라고 말했죠?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흩뿌려질 거라고 하면서 막 이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에서 순환매가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좀 회전이 빠르겠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빠르게 잘라버리고, 또 이제 급등하면 거기서 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것들 낼름 한번 해보고, 아니다 그럼 빨리 까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흘러가는 거 열심히 봐서 또 와 타고 가다가 또 이제 이게 이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빨리 뛰어가지고 또 강물로 또 뛰어가야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타고 가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여기도 좀 비슷합니다. 신용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가느냐 떨어지냐인데 다시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우리 끝난 줄 알았는데 뭐 괜찮구나. 개인이 던지면서 신용이 던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 맞아 해서 다시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네. 괜찮은 애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정하게 어디가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스피가 전날 같은 게 늘어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코스닥이 크게 늘어나고 코스피가 줄어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데이터를 좀 봐봐야 되겠지만 만약 코스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요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닥으로 우수수 하면은 단기 수익은 높을 수 있지만 거기서 단기 차익을 또 못하고 코스피로 세팅을 빨리 못하면 아마 큰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너무 아쉬운 분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게릴라성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시면 일부 관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잡고 있는 그런 산업이나 종목군들이 오늘 당장 얘기했었던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요즘에 언급을 많이 했었던 ESS 관련된 종목군들 뭐 우리가 얘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죠. 왜냐면 탄산리튬을 저만큼 많이 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탄산리튬 가격 맨날 체크해 주잖아요. 탄산리튬 가격으로 이제 우리가 재미를 계속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찾고 있었잖아요. 찾고 있었고 로봇에 ESS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 계속 찝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STO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물론 너무 늦게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감속기랑 액추에이터는 뭐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었죠. 이건 뭐 우리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탄산리튬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좀 단기 차익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앨범알이나 이런 거 박살나면 내일 2차전지 쪽 많이 차익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8시 전까지 만약에 떨어지거나 이게 지금 고가라서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익절 라인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얘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 그냥 헬렐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위장에서 앨범알이 빠진다 그럼 저거 좀 대응했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리튬이 빠져도 로봇이 확대가 되고 로봇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봇용 ESS가 늘어나면은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2차전지 가요. 리튬이 떨어져도 로봇이 출하량이 늘어나는 기사가 계속 나오면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순환매가 좀 강한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환율 부분인데 사실 이제 환율이 좀 이렇게 이 144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얘가 뭔가 유의미하게 되려면 1400원이 살짝 깨주는 부분이 나면은 외국인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어쨌든 대통령이 1400원 전후로 한번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갔다 오긴 할 거예요. 갔다 올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금리차가 해소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잡히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기어 올라올 거니까 그럼 위아래 변동폭이 나올 것 같은 걸 우리가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환전해서 좀 재미 보는 거 나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지금 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금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얘기까지만 하고 투표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780분밖에 자, 금인데 그러니까 제가 채널에서 금도 얘기하고 코인도 얘기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10월 말쯤 금 강조하셨을 때 금연물 매수했는데 어느새 전고점 돌파했네요. 26% 수익 중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대로 해서 50% 수익 매도 했었는데 올해에도 50% 기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금연물 혹시 얼마나 매수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26%라서 2,600원. 이러면은 그 100% 정도를 해야 좀 유의미한 스타벅스를 장난이고요. 예, 자업을 무려 4잔이나 제가 오늘 아침에 트렌타 해가지고 열심히 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업을 진짜 거의 뭐예요? 진짜 엄청나게 먹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 행복이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옷
그러니까 5130이에요. 5130. 여러분들 금 가격 미쳤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2달 정도 전에 제가 한번 이거 타점이에요 해서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가 금 한 양에 78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금 한 양에 1050인가? 거의 요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차이죠. 10돈에 지금 100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돈당 27만원씩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금이고 그 다음에 실버는 지금 상단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은 한 550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5200까지는 얘기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은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제가 더더욱더 코스닥을 말리는 겁니다. 왜냐면 뭐 코스닥 말리는 건 아닌데 코스닥에 몰빵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이 올라가는 거를 저는 AI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은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좋다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했었죠. 30불부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은이 계속 가면은 반도체가 쉽게 안 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은이 올라가는 거 지금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은은 갖고 있어도 배가 좀 아파요. 더 사놓을 걸.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포모가 진짜 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셧다운 얘기인데 셧다운은 28일부터 반영이 됩니다. 28일부터 30일이기 때문에 28일 정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목요일날 우리나라 국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지금 금거래소마다 가격이 좀 다르죠. 제일 싼 데가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아직 제일 싼 데가 96만원, 97만원까지 있기는 한데 한 양이 지금 1036만원이네요. 1036만원. 좀 볼까요? 약간 금은방 잘못 가셔가지고 시세로 잘못 사면 눈탱이 맞는 거 아시죠? 조심해서 사세요. 우와, 잔망루피. 와, 잔망루피는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112만원이에요, 여러분. 한 돈에. 이야, 장난 아닙니다. 늘 한돈에 이제 요거고 지금 한돈에 107만원 107만원 정도가 됩니다. 107만원. 자, 107만원이나 되고요.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금 부분을 보시면 어이구,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데도 지금 한 106만원 10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돈에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예요. 106만원 7만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게 뭐냐, 이게 해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국장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국장을 하는데 서브로 금이랑 은을 해놨어요. 근데 얘가 안 가도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급하지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장을 해서 저랑 같이 하시면서 배당까지 받으면 더더욱더 문제가 없죠. 물론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환율이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만 하시는 거랑 금이랑 은이랑 이런 거 같이 하시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금이랑 은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아연을 뽑았잖아요. 고려아연이랑 IT생 글로벌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또 여기서 추가 수익을 보는 건데 그 부분을 또 모르면 이거 안 들어가죠. 왜? 안 하고 있으니까 얘가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거를 하는지가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단순히 부자들이 왜 이렇게 나눠 놓는지를 생각하세요. 국장과 미장과 채권과 RP랑 이런 것저것 다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 나눠 놓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간단 브리핑을 끝나고요.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마감 시황 브리핑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를 참고해 주세요.